예, 이번 시간에 우리 기부금 조정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에 대한 내용부터 정리를 하면 기본적인 개념은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재산적 증여가액입니다. 뭐 이 부분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기부금 의제라고 해서 기부금으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상가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도 기부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부금의 종류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타기부금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죠. 법정기부금이란 용어가 없어지고 50% 한도기부금, 10% 한도기부금 이렇게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뭐 내용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18년 1월 1일부터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도록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임의단체에 대한 부분도 지정기부금, 즉 10% 한도기부금으로 본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게 특별회비나 일반회비 같은 경우에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넘어가면서 개정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처분에 대한 부분도 소득자에 대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출로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기타 기부금, 즉 비지정기부금 같은 경우에 소득처분 규정에 보면 기타 사회유출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타 사회유출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뭐 모든 기타 기부금이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처분을 소득자에 대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유출로 구분해서 정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기부금 한도 계산은 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차감해서 50%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한도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기준소득금액에 2월 결손금 차감하고 법정기부금 용인에게 그러니까 차감금액에 10% 적용합니다. 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20% 적용해주고요. 기타 기부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정 지정 용어 그대로 쓰고 있는데 법정은 50%, 지정은 10% 한도 기부금이다라는 거 아직 뭐 익숙치 않아서 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기준소득금액입니다. 기준소득금액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차가강 소득금액에서 합병분할 등에 따른 자산의 양도 차이, 그 다음에 합병분할 등에 따른 자산의 양도 차손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합산한다라는 겁니다.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합산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인데, 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계산하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에 이미 기부금이 들어가 있죠. 그죠? 기부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산한 순이익이 나옵니다. 당기 순이익이 나오겠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세무조정이 들어갑니다. 기부금을 제외한 세무조정이 들어가서 나오는 금액이 차가감 소득금액입니다. 차가감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차가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한도를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대라. 왜냐하면 이미 차가감 소득금액에는 이 기부금이 제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금 한도를 계산하는데 기부금이 빠진 상태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이 포함된 상태에서 한도를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제외되어 있는 금액을 플러스 해주게 되면, 이 기부금을 플러스 해주게 되면 차가감 소득금에서 기부금이 플러스된 금액이 기부금 제외된 금액으로 돌아오는 사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더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맨 마지막에 진행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세무조정은. 자, 기부금 세무조정을 맨 처음에 하거나 중간에 하시는 분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맨 마지막에 세무조정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기부금
소득금액 계산할 때 2월 결손금을 차감하도록 돼 있는데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 안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10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020년도부터는 15년입니다. 15년인데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10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21년도부터 10년 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몇 년도가 나오죠? 2011년도가 나옵니다. 그죠? 2011년도 때 발생된 것부터 올해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15년으로 가면 2011년도 이전 게 나오겠죠.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15년이라는 숫자는 잊어버리고 그냥 10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한도로 2월 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 금액의 60%를 적용합니다. 자, 중소기업은 2월 결손금 공제할 때 중소기업은 100% 공제를 해줍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기준으로. 중소기업 외의 법인 있죠. 일반 법인들은 60% 기준을 적용합니다. 요거하고 동일하게 기부금도 100% 60%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기부금 종류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지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법정이냐 지정이냐 뭐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이 기부금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게 되면 기부금과 관련되는 기부단체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기부금 유형, 기부 일자, 금액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옵니다. 이 정보를 보고 그냥 세무조정하시면 됩니다. 법정인지 지정인지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부 내용을 파악해서 이게 그러니까 50% 한도 기부금인지 10% 한도 기부금인지 이걸 다 일일이 파악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부금은 무조건 기부금 영수증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2월 공제가 되겠습니다. 당해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2월에서 법정 지정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금 산입합니다. 자, 송금 산입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 기부금과 2월 기부금이 동시에 적용이 될 때는 2월 기부금부터 공제를 합니다. 2월 기부금부터 공제를 합니다. 과거에는 2월 기부금부터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 지출 기부금부터 공제했지만 2월 기부금부터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늘어난 시점도 언제부터 늘어났냐면 2013년도부터 늘어났습니다. 2013년도 이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2월 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공제 기간이 다 끝났고 13년도부터 발생된 거에 대해서 10년 동안 적용하면서 공제 순서를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하고 당해 연도 기부금을 공제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의 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정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하고요. 귀속 시기는 지출한 사업연도, 즉 현금주의로 처리를 합니다. 자, 미지급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한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 교재 442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 기부금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우리 회계관리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달로 조회를 하신 다음에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 영업외비용 쪽에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죠? 영업외비용 쪽에 기부금 있는 부분 클릭하셔갖고 내용 보니까 방위성금에서 뭐 국방부 동창회, 학교, 종교단체, 아동복지시설 관련되는 기부금이 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부금 금액을 등록을 하실 때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서 거래처 등록도 하셔야 되고요. 거래처 등록할 때 기부처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등록하시면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시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하신 다음에 법인 조정에 우리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갑니다.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1번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있습니다.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기부금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체 삭제하고 제가 다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CFO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부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기부금에 대해서 전체 과거 지정기부금처럼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0% 한도기부금인지 아니면 10% 한도기부금인지를 전부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국방헌금은 50% 한도기부금이고요. 그 다음에 동창회 관련되는 부분은 기타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4번 그 밖의 기부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관련되는 부분은 그 10% 한도 기부금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대학교에 낸 부분 법정 기부금이고요. 50% 한도 기부금입니다.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즉 10% 한도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반영하시고 나면 기타 기부금에 대해서는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바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기부금 500만 원, 기타 사유이출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우리 소득금액에 대한 확정이 되겠습니다. 소득금액은 세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세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있는 요 내용들 전부 다 반영해서 소득금액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교재의 자료에 미리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5천이죠. 입금 항목과 관련되는 건 1억 5천인데, 자, 그 동창회 관련되는 개인 동창회 기부금 500만 원이 있었죠. 그 부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천 5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금 산입금액 1억 원이 되겠고요. 자,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3억 3천이 나옵니다. 3억 3천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소득금액이 확정이 되고 나면,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2번에 기부금 조정 탭으로 들어갑니다. 기부금 조정 탭으로 들어가서 50% 한도 기부금 적용하는 데 있어서 2월 결손금이 있습니다. 자, 우리 3번 자료에 보시면 교재에 2월 결손금이 있죠. 2017년도 것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5천만 원인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기준소득금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죠. 그래서 5천만 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천만 원 적용하고요. 5천만 원 입력하면 10% 한도 기부금과 50% 한도 기부금에 대한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산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4번 자료에 보시면 2018년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2천만 원과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1,500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해줍니다. 하단 부분에 기부금 2월 명세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등록합니다. 2018년도 자, 법정 기부금은 50% 한도 관련되는 부분이죠. 1호 기부금입니다. 2항 1호 기부금이고요. 한도 초과 금액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이고요. 자, 2018년도에 10% 기부금입니다. 2번 기부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금액은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천만 원과 1,500만 원을 등록하고 나면 상단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자, 2월 기부금을 입력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5번에 2월 잔액 중에 송금 산입 금액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다. 2천만 원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자, 요 금액 확인하신 다음에 26번에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 2천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 한도 기부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15번에 보니까 2월 잔액 중 송금 산입액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2월 금액을 제가 제로로 만들어 볼게요. 제로로 만드니까 어떻게 되죠? 15번 2월 잔액 중에 송금 산입 금액이 제로가 되죠. 2월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1,500만 원 입력하면 바로 1,500만 원이 내용이 뜹니다. 그죠? 내용이 뜨면서 어떻게 됩니까? 해당 연도 지출 송금 산입액이 800만 원 나오면서 4,500 중에 800만 원 송금 인정되고 3,700만 원 송금 불산입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그래서 1,500만 원까지 송금 인정된다라는 거죠. 자, 26번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은 5번에 있는 2월 잔액 중 송금액하고 15번에 있는 2월 잔액 중 송금 산입액을 역으로 찾아갖고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부터 2월 된 금액에 대한 차기 2월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맨 하단 부분에서는 자,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 명세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금액은 어떻게 돼 있죠? 자, 50% 한도 관련되는 부분은 3천만 원 전부 다 송금 산입됐고 10% 한도 관련되는 4,500만 원 중에 800만 원 송금 인정되고 3,700만 원 송금 불산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부금 조정과 관련되는 내용은 결과론적으로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 내용은 조정 등록을 통해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비지정 기부금만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저장을 하시고 우리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가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면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액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금액이 동시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기부금 조정명세서로 들어옵니다. 자, 기부금 조정명세서에 와서 기부금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죠? 등록을 했는데, 자, 기부금 조정을 할 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사회적 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SF4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기업에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서 열을 체크를 하게 되면 기부금에 대해서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면서 한도 초과액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사회적 기업일 때 적용되는 부분까지 확인하시고 우리 기부금과 관련되는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